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께서 비욘디에 정말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은데요. 올 한 해도 정말 유익한 건강 정보 전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 노력하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밝게 새해 인사를 좀 드려야 하는데 이제 지난 29일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무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서 비욘디에서도 희생자분들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전하면서 라이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지난 한 해 저희 비욘디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보여주셨던 선생님들을 모시고 신년 특집 라이브를 좀 기획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연세 굿데이 치과 박정철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 굿데이 치과의 박정철입니다. 네, 1월 1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 한 해 참 다사다난했고 또 이런 참사 때문에 더더욱 조금 마음이 무겁고 좀 슬픈 그런 시기입니다만 또 빨리 힘내서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자리를 하게 됐고요. 일상 다반사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반사라는 게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 소중한 일상이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한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매해 정말 바쁘게 보내셨겠지만 2024년 한 해는 원장님께 좀 어떤 네. 한 해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늘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네. 정신없는 네, 한 해인 그러니까 것 항상 같고요. 바쁘셔가지고. 네. 그래도 더욱더 이제 저희 비욘디 통해 가지고 또 많은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치주 치료를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잇몸에 대한 관심도가 너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욘디의 힘이 이렇게 세구나라고 느꼈고 저희 환자분들 오셔서 영상 다 보고 왔어요. 공부 다 하고 왔습니다라고 하시니까 설명드리기도 참 편하고 그래서 좀 더 좋은 진료 그리고 환자분의 이해를 좀 도울 수 있어서 좀 좋았던 상당히 의미 있었던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알찬 소식을 좀 많이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 전에 원장님 소개를 조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치주과를 전공을 네. 하셨고 자랑거리가 워낙 많으신데요. 이거는 제가 조금 꼭 짚어야겠다 하는 것들 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임플란트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상이 있더라고요. 안드레 슈레더? 진짜 네, 어떻게 맞습니다. 읽는지도 좀 어려운데 동양인 최초로 수상을 하셨다고요? 네, 이건 맞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네. 좀 잠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앙드레 슈레더라고 스위스 베른 대학의 임플란트계의 이제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이고요. 임플란트 영역에 있어서 좋은 연구를 한 사람에게 이제 한 해 한 명씩 뽑아가지고 상을 주는데 제가 2013년도에 벌써 12년 전의 일이 됐는데 2013년도에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제가 그 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뭐 안팎으로도 좋은 소식이 많이 좀 전해져 오고 있는데 2022년 2월부터 진료를 시작하셨는데 최근 그 신축 확장 이전 소식도 네. 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좀 네. 많이 알려야 되잖아요. 네네. 네. 오늘 저희 주제가 치아 건강 지키는 꿀팁 10가지긴 하지만 네. 또 PD님께서 특별히 병원 소개 조금 해도 된다고 오늘 하셔가지고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조금 많이 준비를 해와가지고 네. 병원 소개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저희 병원만의 진료들 한번 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알차게 내용을 준비해 주셨는데 이거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이것만큼은 좀 진짜 내가 자신 있다, 네네. 특별하다 하는 거 있다면 네. 한번 딱 짚어주세요. 그 치과 영역인가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치과 영역에서 네. 재생입니다. 재생. 오. 치과는 대부분 빼고 네. 제거하고 삭제하는 치료죠. 치아를 깎기도 하고 치아를 빼기도 하는데 사실은 치아 주변에 있는 뼈랑 잇몸 살을 재생시키는 거는 사실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재생 전문가로서 재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자신 약간 있다. 자신 있습니다. 약간. 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치과 진료를 받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충치 치료를 받는다, 뭐 잇몸 치료를 받는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재생까지는 일반인분들 생각을 잘 맞습니다. 못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참 키워드로 짚어주셔서 저도 오늘 원장님께서 짚어주시는 내용들 더욱 귀 기울여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임플란트 받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치아를 더욱더 잘 살릴 수 있는지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꿀팁 10가지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배워보면서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작 부탁드릴게요. 네.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치주과, 치즈가 아니라 치주입니다. 그래서 치즈를 만드는 과인가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치주, 잇몸 주변의 조직을 다루는 그런 과를 제가 전공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단국대학교 치과대학에서 부교수 및 치주과 과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다가 그 과정 중에 되게 다양한 나라랑 다양한 문화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열심히 강의를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한번 세보니까 26개의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활동을 많이 할 기회가 좀 주어졌었고요. 특히 이제 방송하는 거를 좋아해서 카메라 앞에서 제잘제잘 떠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재능이 있으시잖아요, 심지어. 열심히 하는 편인데 이런 방송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전달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방송에 기회가 주어지면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교육학적인 방법들을 조금 연구를 하게 됐고 그 과정 중에 구글 이노베이터라고 하는 거를 국내 최초로 취득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구글의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해서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유튜브로 지금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라든지 다양한 디지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소통하고 교육학적으로 효과 있는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을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이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이제 교육의 도구를 가지고 책을 썼었는데 이게 다들 기억하시는 2020년 코로나 딱 직전에 책을 제가 썼었는데 와.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아무도 학교에 갈 수 없는 그 시대가 됐었죠. 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저 책이 영광스럽게도 예스24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오를 정도로 되게 많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잘 썼다, 정말 잘했다라고 스스로 되게 많이 칭찬했던 그런 책입니다. 어쩜 그렇게 타이밍이 타이밍, 적절하게. 그렇죠. 코로나 덕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건 네. 그러한 위기에 대처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학교 교육이 무난하게 좀 잘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좀 계속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라는 책을 조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책은 이제 구글의 도구를 통해서 교육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좀 더 효율적으로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노하우들을 좀 모아봤는데 과학창의재단 우수도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와.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뭐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가시면 다 비치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내 인벤토리에 구글을 담다 책도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교육에 정말로 저는 진심인 편이고요.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뭐 이렇게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을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제가 직접 찾아뵙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현재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교육학 교실에서 외래 교수로 또 활동하면서 계속적인 교육의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요거랑 이제 별개로 사실은 주업은 이제 치과 진료죠. 그래서 연세 굿데이 치과라고 위치 말씀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네. 두 개의 점이 있는데요. 네. 양재점 그리고 수서점, 양재역과 수서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굿데이 치과 검색해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저희 제주도 워크숍 갔던 사진인데 네, 이렇게 많은 저희 크루와 멤버들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진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점의 모습인데요. 지금 5층 그리고 6층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고 병원은 올해 3월 달에 확장 이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출혈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좋은 환경에서 진료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좋은 환경으로 좀 많이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장소 자체를 옮기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그 마- 같은 자리에서? 아닙니다. 마침 건물 옆에 새로 신축 건물이 아, 들어와서 네. 그 건물에 이제 조금 크고 네. 쾌적하고 그리고 좀 환하게 새롭게 좀 디자인을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렇군요. 교정을 할 네. 수 있는 체어는 7대 정도. 어. 그다음에 요 반대쪽에 일반 진료, 뭐 충치 치료라든지 네네네. 잇몸 치료하는 치료가 한 8개 체어가 있고, 이제 사랑니 발치라든지 임플란트를 빼는 체어가 5대에서 총 20개 체어가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정도면 규모가 사실 굉장히 큰 편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치과 중에서는 네. 그래도 조금 네. 규모가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특히 저는 이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런던 룸입니다. 네. 방 이름부터. 네. 네. 제가 앙드레 슈레더를 상을 받았던 때가 런던에서 1년 공부하고 있던 때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왠지 런던에 대한 좀 애착이 있어가지고 런던 룸이라고 이름을 좀 짓고 제가 최애하는 수술방이 되겠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저희 병원은 디지털 도구들을 되게 혁신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구글 이노베이터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앞장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디지털이라고 하면 무조건 장비부터 구비하고 보는 편인데, 구강 스캐너라고 저희 옛날에 입에 물고 막 본 뜨고 했던 거 해봤죠. 기억나시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고 작은 카메라로 입안에 사진을 찍으면은 그게 모니터상에서 3D로 쫙 보이는데, 실제 본 뜬 거랑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정밀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하게, 김민님 지금 네, 최신식이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최신식, 어. 최첨단 장비를 지금 5대 정도 구비를 하고 거의 이제 본을 뜨지 않는 것 같아요. 한 90% 정도는 스캐너로 지금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병원에 이제 막내들이 있는데 로봇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어머. 기구를 이제 배달을 하고 왔다 갔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이런 기구들이, 더 디지털 기구들이 이야. 병원 내에 들어올 것 같고요. 네. 또한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자랑은 프리미엄 진료를 위해서 프리미엄 재료들을 사실 아끼지 않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과계에서는 가장 프리미엄 재료라고 하는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지금 60년 가까이 된 임플란트계에서는 벤츠와 같은 그런 존재고요. 그 스트라우만 임플란트, 제가 인형을 직접 어머. 제작을 했어요. 아, 이게 뭔지 제가 이런 세상에. 굿즈들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이렇게 진심이세요, 뭐든지. 네. 세상에. 쓸데없는 거에 좀 진심인 아유, 편입니다. 중요하죠. 네, 그래서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랑 저희 연세 굿데이랑 콜라보를 했다라는 뜻으로 인형을 준비해서 저희 PD님께 선물로. 오, 진짜요? 네, 요즘 키링 하는 게 유행이라고 저 해가지고 완전 좋아해요. 좀 달고 다녀주시면은 네. 영광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에 잘 모시고 제가 네, 다 가지고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라고 하는 재료도 역시 스위스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치과 고리식재로서 명품 고리식재,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하고 있어서 뭐 요즘 임플란트계가 수가 때문에 다들 조금 많이들 혼란스러운 시대인데, 그냥 이도 저도 할 거 없이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가장 좋은 재료로 프리미엄 진료하실 수 있는 저희 이런 재료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PD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병원만의 좀 특색, 저희 병원만 할 수 있다라는 진료를 좀 꼽아봤는데, 저희 병원의 목표는 넘버원이 아닙니다. 넘버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되기도 힘들고 또 어느 순간 또 밀릴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리원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네.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 이 병원만이 할 수 있는, 저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진료와 그러한 문화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진료 내용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핀홀 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 수술은 핀홀 수술 아카데미를 나온 사람만 할 수 있는 수술이라서 저작권이 묶여 있는 그러한 진료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알기로 현재 3명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수술이고, 정말요? 네, 제가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네. 핀홀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수술이냐? 뭐 다른 방법으로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 수는 있는데, 저는 정말 최소 침수법으로 조금 덜 째고 덜 아프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잇몸이 내려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네모 박스에 보시면은 위에가 수술하기 전이고요,
아래가 수술 후인데 보면은 잇몸이 많이 내려가 있었는데 수술 후에 잇몸이 상당히 두툼하게 잘 덮여 있는 이런 네.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요게 바로 잇몸을 재생하는 방법입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 깎아내고 떼우고 하는 그런 방법도 물론 치과에는 많지만 이렇게 환자분의 힘으로 스스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시술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요. 이 환자분은 미국에서 오셨던 분이에요. 제가 피노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네.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오시고 수술한 다음에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괜찮다 그냥 가야 된다 해서 2주 만에 가셨던 분이라 사실 조금 드라마로 있으신데 네네. 네. 어머. 위에가 수술 전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치아가 되게 길어져 있죠. 네. 시리고 빠질까봐 불안하다라고 하셨는데 위 아래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피놀 수술로 잇몸을 덮어드렸던 그런 결과입니다. 아니 근데 잇몸이 진짜 챙겨놨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와. 네, 요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이야,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신기합니다. 두툼하게 잇몸 이제 잘 유지하셔야겠죠, 물론. 네네. 저런 걸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환자분도 송곳니가 자꾸 길어져요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니까 잇몸이 저희는 내려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네. 그러니까 위로 올라갔는데 사실은 뿌리 쪽으로 내려가는 거라서 환자분들과 저희랑 정반대의 의사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치아가 길어졌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피놀 수술 이용해 가지고 똑같은 치아인데 보시면 치아가 짧아졌죠. 야, 그럼 이 피놀 수술은 그 좀 이가 많이 더 범위가 넓어지신 분들이 받는 수술이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뭐 노화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네. 어쨌건 젊은 분들 사실은 많지 않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부분적으로 내지는 조금 광범위하게 잇몸이 내려가신 분들은 저희가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꽤 많은 빈도에 한해서 이렇게 수술하시면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원리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길래 잇몸이 네. 생겨나는 거 너무 신기해서. 네. 마법의 가루를 좀 아니 뿌려주면 그러니까 뭐를 뿌리시는 건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엠도게인이라고 하는 재료가 네. 이 돼지의 잇몸 부위에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거를 추출해가지고 재생의 단백질을 뿌려주는 거고요. 그것만으로 해서는 충분하지 않고 네네. 입 천장에 있는 잇몸을 조금 떼와가지고 같이 넣어서 꼬매주면은 저렇게 올라서 환자분의 잇몸으로 대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네, 이런 치료들이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저는 많이 하는데. 네. 저도 치과 라이브를 네. 참 많이 보고 진행도 도와드리고 그렇죠. 했는데 네. 이거는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좀 많이 널리 알려졌으면 그러네요. 좋겠고 네, 많이 불안해하신 분들이 이런 치료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렸고요. 저희 병원의 온리원 진료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아이스마일이라고 제가 이름 짓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 아이폰, 뭐 아이패드 앞에 아이가 붙으면 좀 네. 좋아 보이고 좋아 보입니다. 뭔가 럭셔리스러워 네. 보이고 갖고 싶잖아요. 네. 스마일인데 아이스마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수식 자체의 정확한 이름은 입술 재배치술입니다. 입술을 저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네. 꼬매드리는 술식인데 환자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전문 용어로 거미 스마일이라고 불러요. 그 막 기어다니는 그 거미가 아니라 네네. 거미 잇몸이라는 뜻인데 잇몸이 많이 보이는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되게 순박하다, 솔직해 보인다라고 해서 되게 좋은 뜻이었는데 요즘은 좀 네, 좀 부끄럽다고 콤플렉스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라고 오시는데 이분이 이제 네. 거미 스마일로 오셨던 분이에요.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네.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아이 스마일 치료를 해드렸고요. 네. 그 후에 이렇게 예쁘게 잇몸이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분이셨는데 네. 결혼을 앞두시고 나 잇몸이 좀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유 순박하고 예쁘고 좋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사진 찍을 때 예뻐 보이고 싶어요라고 해서 아이스마일 치료를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잇몸을 조금 덮어드렸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요것도 역시 입술 재배치술과 약간의 보톡스를 좀 이용을 하면은 네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진료라서 한번 상담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잇몸 자체도 좀 시술이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환자분들 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네. 레이저로 잇몸 라인을 조금 잡아주면은 치아가 조금 더 길어 보이고 네. 잇몸은 덜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잇몸도 정리하고 입술도 재배치술을 하고 보톡스도 맞고 입술 근육 트레이닝까지 하면은 요걸 이제 패키지로 아이 스마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네. 예쁘게 결혼을 잘 하신 이야. 축복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 스마일이라는 것도 저희 연세 굿데이 치과만의 온리원 수식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네. IGBR 또 이 아이가 붙었는데 요 네. IGBR은 immediate이라는 뜻이라서 급속 고리식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특히 세계 최초로 제가 이름을 붙이고 논문도 쓰고 교과서도 이제 2권이나 써가지고 이 아이 스티브잡스까지 나와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이패드 대신 IGBR 네. 책을 좀 들고 이제 오셨는데 급속 고리식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치아를 빼는 경우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데 뼈가 많지 않은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다렸다 하면은 좀 수술도 어려워지고 치료 기간도 길어지거든요. 이를 빼고 바로 뼈를 넣자. 이게 바로 IGBR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급속 고리식. 네. 한국 분들 빨리빨리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급속도로 고리식을 하는 거죠. 요즘 환자분들은 엑스레이 대충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내가 뼈가 어디죠? 라고 아시는데 자세히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은 하얀 거는 뼈고 까만 거는 공기입니다. 비어있다는 뜻이고요. 요 하얀 게 잇몸뼈인데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 좀 까만 그림자가 보이죠? 네. 거대한 웅덩이가 생긴 거고요. 저 치아 때문에 뼈가 녹은 거예요. 위에 쪽도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 선이 보입니다. 역시 위에도 뼈가 녹아 있다는 뜻이에요. 빼고 임플란트를 심으려면 이 웅덩이에다가 달랑 임플란트만 심으면 안 되겠죠. 뼈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근데 김미님의 잇몸 공동 현상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공동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저기를 이를 빼자마자 바로 채운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거무튀튀하게 뭔가 선이 보이실 건데요. 네. 제가 이를 빼고 그날 바로 뼈를 넣은 건데 저희가 시간을 재거든요. 네. 평균 6분에서 7분. 정말 마취하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빼고 뼈 채우고 꼬매고 끝났습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끝났어요? 벌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충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좀 할 정도로 너무 수술이 쉽다 보니까 조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 3개월만 지나면 자세히 보시면은 뼈가 아까 이만큼이 내려가 있었는데 네. 위로 쭉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 위에도 뼈가 쭉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뼈를 이렇게 위로 수직적으로 재생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수직적 골 재생이 바로 이 IGB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 상표권도 등록을 하고 어떻게든 저희가 이 술식을 저희만의 술식으로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정말 수많은 증례들을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잇몸 공동 형상, 치아를 빼고 나면 저렇게 큰 구멍이 생기거든요. 네. 심지어는 요 뒤에 거무튀튀한 요게 뒤에 있는 임플란트 쪽까지 뼈가 녹은 상황이에요. 어머머. 이러면 이것도 빼야 되나 막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IGBR 하는 거죠. 빼고 깨끗하게 소독을 한 다음에 뼈를 바로 채워 넣는 겁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뼈가루고요. 어머. 요게 콜라겐 막이고요. 네. 꼬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딱 7분이에요. 그리고 환자분은 집에 가시고 열흘 뒤에 실밥 빼러 오세요 라고 해서 실밥 빼시고 3개월 동안 맛있는 거 드시고 잠 푹 주무시고 오시면은 3개월 뒤에 운만 좋으면은 요렇게 두툼한 뼈가 요렇게 예쁘게 꽉 찼죠. 네. 이러면은 굳이 잇몸을 열 필요도 없어요. 무절개법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냥 작은 구멍만 뚫고 임플란트 간단하게 심는데 사실은 구멍 뚫고 심고 하면은 사실 그 시간도
한 2,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아, 역시 또 의심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대충 벌써 끝났나? 너 대충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뼈가 좋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나란하게 예쁘게 잘 심어드렸고 다시 2달 뒤에 본 떠가지고 크라운 올리면은 튼튼하고 예쁘게 잘 쓸 수 있는 임플란트 이제는 잘 쓰시겠죠. 네. 근데 그 뼈가루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걸 이렇게 뿌리고 하면 정말 이렇게 생기나 봐요. 맞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종류에 따라 좀 네네. 다른데 뼈가 잘 되는 뼈가 있어요. 지금 아까도 질문이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뼈 종류가 음. 있거든요. 합성골도 있고 동종골이라고 해서 환자분의 다른 분들의 사체에서 얻어진 뼈도 있고 이종골이라고 해서 동물 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뼈를 좀 잘 만드는 방법은 저는 이종골이라고 해서 동물의 뼈, 특히 이제 소뼈들 내지는 돼지뼈들이 뼈가 잘 되는 편이라서 그런 뼈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 동물뼈 위험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미 30년 넘는 오랜 세월 동안 안정성이 입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가 깊은 재료군요. 네. 지금 김민님께서 네. 저게 면역작용, 뭐 장기 이식한 것처럼 거부 반응 없냐라고 하셨는데 다행히도 안전한 뼈기 때문에 저기서 혹시라도 구강 관리를 안 하셔가지고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만 안 생기면은 장기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IGBR의 파생작으로 역시 I가 들어가서 I 리셋인데 치아를 빼는 게 아니라 임플란트를 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임플란트 심는 개수가 전 세계로 봤을 때 몇 위 정도 하실 것 같으세요? 혹시 1위인가요, 우리나라? 네, 정답입니다. 정말 약간 부끄러운지 아니면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심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우리나라예요? 와, 이거 2등이 몰랐네요. 이탈리아. 약간 성질이 비슷한 민족들이죠. 좀 빨리빨리 급하고. 흔들리는 거 싫고 네. 빨리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인생을 누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선택을 빨리 임플란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국의 임플란트 회사들이 좋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더 보급이 잘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건 임플란트를 많이 심는데 이게 오래 가야 되는데 자꾸 이제 탈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염증이 생기고 임플란트가 부러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모든 수술이 그렇습니다만 처음 하는 수술은 그래도 조금 쉬워요. 근데 재수술은 벌써 흉이 져 있고 뭔가 결손부가 생겨 있고 이래저래 쉽지가 않습니다. 유착도 되어 있고. 맞습니다. 이거 다 끊어내야 네.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은 게 재수술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죠. 임플란트를 실패한 다음에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IGBR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임플란트 빼고 급속고리식을 해놓으면 임플란트 2번째 심을 때 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아이리셋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일본에서 오신 분이신데 오른쪽 위에 지금 화면에서는 이제 이쪽 왼쪽 편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데 그쪽이 통증이 생기신 거예요.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저 임플란트가 누군가의 뭐 오류였는지 모르겠지만 요 하얀 뼈 밖으로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어요. 어머나. 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아마 일본에서 심으면서 이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거를 빼고 이 부분에다가 뼈를 두툼하게 다시 만들어서 잘 심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시고요. 또 여자분이다 보니까 심미적으로 예쁘게 해야 되고 이런 요구가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저도 스트레스고 환자분도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렸죠. 한번 빼고 급속 고리식만 하시고 기다렸다 한번 심어보시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급속 고리식을 했고요. 네. 그 이후의 결과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에 바이오스라고 하는 정말 좋은 프리미엄 진료를 해드렸고 두툼하고 예쁘게 잘 마무리가 돼서 보시면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두툼하게 예쁘게 잇몸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 리셋 아마 앞으로
임플란트 재수술계에서 되게 중요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가장 이제 마지막 특화된 부분인데 투명 교정, 특히 이제 인비절라인이라고 하는 건데 네.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 건데 약간 설레입니다. 이게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 불독 보면은 아래턱이 더 튀어나와 있죠. 그렇죠. 네. 요 환자분이 누구냐 하면은 되게 엉망이죠. 접니다 사실은. 네. 진짜요? 치아가 저 엉망이에요. 지금 보면은 원장님. 네,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아래 치아가 더 튀어나오고 네. 송곳니는 뭐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가 있고 막 엉망진창인데 지금 저랑 30분 정도 방송을 보셨는데 네. 제가 지금 교정 중이란 거를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어머, 끼고 계신 거예요, 지금? 모르셨어요? 몰랐어요. 진짜로? 네. 아니, 저도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근데도 몰랐어요. 이게 진짜로. 투명 교정이 너무 좋은 게 저는 방송 이런 거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게 철사를 막 붙이고 있으면 좀 저 사람 아무래도. 나이 들어가지고 뭐 하는 거 이런데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잠깐만. 네. 네. 와. 이거 직접 빼서 지금 보여주십니다. 요겁니다. 이렇게 까만색으로 정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투명하고. 네. 요렇게 투명 장치고요. 그냥 제가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밖에 나가서 강의하고 식사할 때는 뺐다가 집에서 잘 닦고 지금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금방 다시. 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명 교정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아까 말씀드린 스캐너를 이용을 해가지고 모니터 상에서 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교정과 원장님이 보시고 요거는 이렇게 빼고 아래턱을 뒤로 넣어야겠다. 그러려면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데 요 장치를 1, 2, 3, 4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장치를 쓰고 일주일 뒤에 버리고 새 장치를 쓰면 치아가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 60개 정도의 장치를 받았고 지금 한 10개 정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한 2달에서 한 3달만 하면 이제 자유인이 될 수 있는데 많이 오셨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로즈업을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투명 장치가 딱 치아만 잡아주는 형태로 연결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게 거의 지금 이제 마무리가 많이 됐고 네. 아까 보셨지만 아래턱이 더 나와 있었는데 이제 자기 집을 찾았습니다. 조금 들어갔고 위에 니아가 조금 나왔고요. 요게 조금 이렇게 교정하고 나서 배열이 좋아지니까 좀 욕심이 생겨가지고 치아가 조금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좀 누런 편이었거든요. 미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백까지? 조금 하얘졌어요. 그래서 요즘 자꾸 이렇게 미용에 관심을 자꾸 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위에 치아가 교정 전이었고 네. 어둡죠. 누렇고 네. 아래턱이 더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제 아래턱이 좀 들어갔고 오. 치아도 이제 많이 좀 하얘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미용적인 목적도 있었지만 저 송곳니 쪽 보시면은 치아가 입천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안 닦여요. 저기에 뭐가 하나 박혀 들어가면은 치실로도 안 빠지고 너무 괴로워서 저는 이제 잇몸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네네. 저기부터 잇몸병이 생긴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르신들 치아를 되게 많이 빼요. 잇몸 안 좋으신 분들. 근데 보면은 배열 좋은 치아는 안 뺍니다. 배열 좋은 치아는 잘 닦이고요. 치실 잘 들어가니까 뺄 일이 거의 없는데 아무래도 관리도 더 잘 되나 봐요. 맞습니다. 제가 빼는 치아는 저런 치아예요. 정말 오밀조밀 막 버스에 껴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런 치아들이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잇몸 관리라고 하는 게 사실은 배열만 잘해서 잘 닦이는 환경만 만들어줘도 잇몸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러한 치주 교정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시작을 합니다. 보시면 네. 외모도 많이 개선이 됐어요. 아래턱이 튀어나와 있다가 지금 많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이러한 외모적인 부분도 있지만 잇몸에 좋은 부분도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요 치주 교정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잇몸 관리 물론 열심히 치솔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닦을 수 있는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정도 진짜 대박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성인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저희 병원에 70세 분이신데 교정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저랑 잇몸 관리하면서 교정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는 치아가 잡혔어요. 이제 관리가 잘 돼요. 그리고 예뻐졌어요는 덤.
까지 해가지고 정말 보람 있는 잇몸 치료를 좀 요즘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요즘 치과학에서 상당히 핫한 테마인데 연어 주사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뭐 바르는 것도 있고 피부에 보통 맞습니다. 많이. 네. 요게 뭐 전문 용어더라고요. 속보습이라고 하는 건데 뭐 피부를 촉촉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데 주사로도 하고 바르는 것도라고 하는데 저희 치과 쪽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어의 DNA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네. 요거를 치과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모 팀장님의 입술인데 네. 너무 병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피곤해가지고 궤양이 생겼어요. 네. 땡땡 붓고 이제 아픈 상황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원장님. 혹시 연어 주사를 한번 맞아보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마취를 조금 하고 주사를 놨는데 거의 하루 만에 부어있고 피가 나던 부분이 딱지가 생기면서 어머. 붓기가 싹 빠졌습니다. 염증을 가라앉혀 주고요. 조직의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두 가지가 강력해서 치과에서 특히 많이 쓰이고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구내염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신 분들 입술에 뭐가 나요? 맨날 씹히면 아파요 하시는 분들 혹시 알부칠이라고 혹시 네, 아시나요? 그럼요. 막 입술에 바르면 막 정말 잠이 번쩍 들 정도로 아픈 아픈 그런 약이죠. 걸로 네. 궤양을 없애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연어 주사 맞아보세요. 저분은 남자분이셨는데 그냥 상습적으로 저렇게 크게 궤양이 생기시는 분이었거든요. 심하시네요. 정말 영역이 너무 커서 이분은 식사 어떻게 하나 그럴 정도였는데 주사 한번 송울샘 친구 한번 맞아보세요라고 했더니 7일 만에 쫙 쪼그라들었어요. 정말 구내염 극복하신 분이었고 이거는 아직 학술적으로 조금 더 근거가 필요합니다만 편평태선이라고 해서 뭐 피부에도 생기고 잇몸에도 생기는데 면역학적인 질환이에요. 피부병처럼 잇몸에 빨갛고 붓고 피가 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치료인데 요 부위에다가 주사를 놨더니 오른쪽처럼 깨끗하게 재생이 된 거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어 주사를 통해 가지고 좋은 진료들 저희 연세 굿데이 치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입니다. 네. 네. 꿀팁 10가지. 어쨌든 새로운 어떤 치료법부터 이제 네. 원장님만의 어떤 고유의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뭐 지식도 많이 좀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우리 치아 건강도 지키기 위한 꿀팁을 또 준비를 해주셔서 이 내용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정말 10장의 슬라이드 하나씩 보면서 주입식 교육 바로 컴팩트하게 한국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양치질입니다. 양치질 딴 거 없고요. 칫솔모의 넓적한 면이 아니라 칫솔질은 모서리로 하는 겁니다. 넓적한 면으로 치아 닦는 거는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위에 쪽에 충치 생기는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잇몸병을 예방해야 되는 나이입니다. 모서리로 기울여서 이 모서리가 잇몸 안으로 살짝 들어갈 수 있도록 칫솔질을 부드럽게 진동을 하면서 닦아주고 마지막으로 씹히는 면 닦아주시면 좋겠어요. 따라서 칫솔질은 면이 아니라 모서리로 닦아야 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사실 저도 막 교정을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칫솔질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잇몸이 좀 시린 잇몸이 되게 많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디서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내리면서 닦아라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맞습니다. 건지. 모서리로 이렇게 닦는 게 아니라 네네. 부드럽게 진동을 주고 쓸어내리고 내리면서. 부드럽게 진동을 주고 쓸어내리고 이렇게 닦으시는 게 정답이에요. 네, 아마 근데 저도 몰랐지만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이 네네네. 양치법부터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치실인데요. 요거 순서가 중요합니다. 치실이 먼저냐 칫솔질이 먼저냐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칫솔질을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치간 칫솔하고 마지막으로 치실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이 한번 할까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치실을 먼저 해서 치아 뿌리 쪽 잇몸 사이에 있는 음식을 긁어내고 그 다음에 치간 칫솔로 사이사이를 닦아서 뿌리 부분을 깨끗하게 노출시킨 다음에 치약에 있는 불소가 뿌리에 닿을 수 있도록 발라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가 껴있는데 거기다가 불소가 닿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먼저 치실과 치간 칫솔로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치약으로 칫솔질을 마무리하시니까 순서는 치실, 치간 칫솔, 칫솔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치간 칫솔 하실 때 가끔씩 요거 치약에 묻혀가지고 막 닦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뿌리가 다 깎여 나가요. 치약에는 작은 연마제가 들어있는데 이 연마제가 은근히 강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치약 뿌리를 깎아내는 효과가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치간 칫솔은 절대 이 치약을 묻히지 않고 물로만 내지는 소독약으로만 뭐 헥사메딘, 클로렉시딘 아니면 그냥 물로만이라도 해서 닦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작거나 너무 헐거움으로는 좋지 않고 부위마다 딱 맞는 사이즈를 잘 찾아가지고 여러 개의 치간 칫솔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글 하고 싶은데 가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가글은 클로르헥시딘 내지는 헥사메딘이라고 해서 약국 가시면은 처방전 없이도 한 네. 3,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요거 저희가 치과에 쓰는 소독약이라서 똑같은 거예요. 다만 효과는 좋은데 2주 이상 쓰면은 치아가 갈색이 되고 혀가 검어집니다. 부작용이 좀 세요. 그렇기 때문에 2주 미만으로 내지는 간헐적으로 쓰시는 게 좋고 아 이거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컵에다가 따뜻한 내지는 미지근한 물 넣으시고 작은 티스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잘 섞으시면은 딱 0.9%의 식염수가 됩니다. 아 이거 타는 것도 복잡해 하시면 약국 가시면은 생리식염수는 맞아요. 0.9% 팔아요. 네. 그걸로 가글 하시면은 비싼 가글 사실 필요 없이 꽤 효과 좋은 가글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당근 오이 스틱을 많이 드세요. 요거는 저만의 노하우인데요. 네. 잇몸 환자분들이 뭐 먹을 거 좋은 거 없냐라고 하시는데 의외로 당근 오이를 스틱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 놓으시고 수시로 드시면 잇몸에 진짜 좋습니다. 그래요? 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씹는 작용만으로도 타액 분비가 촉진이 돼요. 입이 마르신 분들 많습니다. 약 드시면 분비물이 잘 안 나오고요. 겨울에 건조하면 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씹어주면 침이 나오죠. 두 번째, 얘네들이 시원합니다. 청량감이 있기 때문에 잇몸에 열감이 떨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 얘네들이 섬유질이잖아요. 그렇죠? 섬유질이기 때문에 얘네들 씹는 것만으로도 치아 사이사이가 닦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 오이 스틱 추천이고요. 쌈장 찍어 먹으면 된다고 하셨는데 네, 쌈장 좋지 않습니다. 네, 당근과 오이 스틱만으로만 드시는 거 추천입니다. 여섯 번째, 잇몸은 온몸이랑 연관돼 있어요. 잇몸이 안 좋으면 온몸에도 안 좋아지고요. 온몸이 안 좋으면 잇몸도 안 좋아집니다. 특히 시험 보는 학생들, 군인 여러분들, 우울증 환자들,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그냥 그 스트레스만으로도 잇몸에 괴사가 생기고 붓고 피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칫솔질을 많이 하셔도요.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피곤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지금 뭐 시국도 힘들고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떻게든 좀 평안을 찾으시고 몸을 좀 쉴 수 있도록 해야 잇몸도 좋아지실 것 같고요. 일곱 번째, 나는 잇몸 관리 열심히 하는데 자꾸 잇몸이 부어야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의외로 고혈압 약, 항간질약, 그리고 여러 가지 병들에 관련된 약들 중에 잇몸을 붓게 하는 약이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약이 아닌 대체약을 꼭 찾으셔야 돼요. 내가 이 약 먹고 나서 자꾸 잇몸이 붓는다. 자꾸 치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치과나 우리 내과 선생님이랑 상의하셔가지고 대체 약물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덟 번째, 임신성 종양이라고 하는 건데 임신하신 여성분들이 저 암이 생겼어요 라고 해서 만을 보면은 잇몸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임신을 하는 것만으로도 호르몬에 의해서 잇몸이 붓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출산만 해도 붓기가 빠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자분들은 호르몬의 영향으로 잇몸이 붓고 내리고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어 있을 때는 잘 안 닦이거든요. 그때 잇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숙명이겠죠. 그 호르몬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분들에게는 좀 해당이 되는 내용일 것 같고요. 9번째, 유지 관리 치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잇몸 관리를 집에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치과에 오셔서 저희의 전문가적인 관리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도표를 그려가지고 저희가 분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담배를 피우는가, 유전력이 있는가, 잇몸에 피가 얼마나 나는가 이런 걸 체크를 한 다음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저희가 산출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치과에 내원을 하라고 권장을 드리고요. 그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1년에 딱 한 번 나라에서 스케일링을 보험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신날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치과 가서 나 생일입니다. 나라에서 해주는 혜택 한번 받을 테니까 스케일링 보험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대략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의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잇몸 관리 그리고 예방까지 되니까 유지 관리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내 몸 사용 설명서라고 되게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내 잇몸 사용 설명서, 내 치아 사용 설명서 등등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으세요. 막 당뇨, 혈압 이런 건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데 뭐 피 좀 나면 뭐 괜찮고 썩으면 좀 시리면 그냥 참고 이러다 보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이런 속담이 나와가지고 저희 치과 선생님들은 정말 속상합니다. 그런 속담들 들을 때마다. 구강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 관심을 갖는 하나의 좋은 방법으로 저희 유튜브 치안 저격이라고 이게 약간 잘 검색을 하셔야 되는 게 치킨 관련된 채널 중에도 비슷한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치아입니다. 치향 저격이라고 해서 치과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을 열심히 정말 학술적인 기반을 토대로 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저도 여기서 볼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우리 구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 10가지 팁을 정말 빠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뽑아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치향 저격 유튜브 채널까지 많은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요. 되게 그 새로운 알찬 내용들을 잘 설명을 주셨는데 정말 2025년에는 우리가 이 치아 잘 관리해서 임플란트 없이 내 치아를 잘 살려서 건강한 치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인데 이 내 소중한 치아도 100세 동안 잘 관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특히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게 있으면 어떤 거일까요? 97세 어른이셨는데 임플란트 하고 싶다고 오셨는데 일단은 건강하시니까 해드리고는 싶지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령화가 되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실 때 리스크가 좀 많아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이려면은 결국은 젊어서부터 예방하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80대, 90대 그걸 고치려고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보다는 더더욱 예방에 좀 집중을 하고 평소에 건강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질문 한 3가지 정도만 딱 그럴까요? 받아보고 마무리 네네. 해볼까요? 카리님께서 야간 이갈이가 심한데 임플란트 가능한지요? 그리고 스플린트를 끼우면 치아 마모 방지 외 두통이나 턱 근육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네입니다. 정답은 네인데요. 야간 이갈이 심하신데 임플란트 가능하고요. 다만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크라운이 이제 새로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기존 장치가 잘 안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후에 야간 이갈이 장치를 새로 만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스플린트를 끼우면은 치아가 부서지거나 깎이는 것도 예방이 가능하고 이게 살짝 벌어진 상태로 주무실 수 있기 때문에 턱이 벌어지면서 디스크도 좀 쉴 수 있고 근육도 조금 긴장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이트 가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러한 장치들 요즘 많이들 하세요. 젊은 분들 특히 많이 하시거든요. 한번 가까운 치과 가셔가지고 이런 진료가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상담 받으시면은 치아도 보호하고 턱관절도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생이라면 네. 어떤 치아도 새롭게 자라나나요? 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김민님 오늘 좋은 질문 되게 많이 네. 주셨는데 저희의 희망입니다. 지금 뭐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시험관 연구 단계이긴 합니다만 치아 재생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제 미래가 저희가 이제 현실화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임상으로 넘어가기엔 좀 어려워요. 저희가 줄기세포 얘기하지만 그게 저도 지금 10년 전에 줄기세포 치과 연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치과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이게 임상으로까지 넘어오기에는 정말 많은 임상 연구와 안전성 테스트 그리고 실제 기업이 개발을 하고 그걸로 수익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는 일어날 미래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님께서 어금니를 뺀 상태입니다. 몸 상태상 한 달 넘게 임플란트를 못하고 있는데요. 안 하면 다른 치아도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이런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약간 복불복, 운이 좀 요구가 되는데 뿌리가 길다거나 치아가 조금 튼튼하고 뼈가 좋으신 분들은 치아 하나가 빠져도 무너지지 않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돌담을 이렇게 쌓아놨을 때 아래에 있는 돌 하나 빼면은 우르르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치아 하나가 빠지게 되면은 옆에 치아가 쓰러지거나 정말 많은 빈도로 맞물리는 치아가 솟구쳐 버립니다. 이러면은 임플란트를 할 때 공간이 부족해서 뭐 교정을 해야 된다거나 치아를 깎아내야 된다거나 심한 경우는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납작하게 막 만들어야 되는 그런 치료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은 역시 예방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작은 틀니를 넣어가지고 공간을 막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옆에 치아랑 최소한 작은 철사로 붙여가지고 못 움직이게 저희가 묶어 놓으면은 그나마 치아가 이동하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방치하시면은 결국은 치료가 아주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오늘은 어렵고 내일 바로 치과 가셔서 꼭 체크를 좀 받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못다한 좀 질문이 있기는 한데 마무리해봐야 할 시간이 돼서 오늘 원장님을 이렇게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라이브 원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올 한 해 좀 개인적인 소망이 있다면 하나만 네. 말씀해주세요. 저의 올 한 해 제일 네. 목표는요 늙지 않는 것입니다. 어머. 네. 요즘 뭐 저속 노화들 되게 많이들 네. 얘기하시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야식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야식 안 하고 네. 운동 열심히 하고 저속 노화를 잘 하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목표고 우리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부디 올 한 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저속 노화 하면서 우리 오래오래 천천히 늙어가시는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라이브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